드라마 대표이사 지효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겨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부터 해서 잘 버텼는데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가면서 사실은 A형 독감에 걸렸었는데 결국은 제가 어쩔 수 없이 확진이 나가지고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회사에 엄청 중요한 그 IR이라고 그 투자자 그 릴레이션이라고 이제 그 발표하는 여의도에서 5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저희 부사장 돈에서 하고 사실 오늘 이거 못 오나 하다가 오늘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에 보고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 거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쭤봤더니 이게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용은 조금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풀어가고 그리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 중심으로 조금 더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이 경주였었나? 경주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게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오늘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의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다른 뭐 저희 회사 투자자, 인베스터 이제 투자자들 그런 거는 빠지고 제가 다른 학회 같은 거 초청와도 요즘에 거의 안 가거든요. 학회 같은 거는 가지 않아도 제가 아메이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실 때는 최대한 빼지 않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학회들을 다니면서 저희가 하는 과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약간 느낌이 어떤 식이냐면은 거기 다 앉아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약간 엔터테인하는 느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거 저하고 홀짜필 교수님이 수십 년간 해온 연구들을 보면서 열심히 했네, 잘했네, 신박하네, 재밌네 이러고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나가는 느낌이 무척 강하거든요. 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뜻하지 않게 아메이에 와서 강의를 딱 했는데 너무 집중도가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내용을 정말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용도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에서 저하고 홀짜필 교수님이 수십 년간 해온 과학이 사실은 이런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었나라고 많이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계획에서 만난 것만 같다라는 느낌을 무척 많이 받아요. 특히 이 아메이라고 하는 조직을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당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전에 이 사회에서 무척 잘 나가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었고 이거 말고도 하실 수 있는 게 무척 많은 분들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로 바꿔서 살아보겠다라는 각오를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느꼈고 사실 그 각오가 저하고 되게 동질감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나오기로는 제가 생명과학 박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 1전공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졸업장이 제가 사실은 학부 졸업장이 2개예요. 하나는 그 파인아트라고 해서 이제 경영학 학사 졸업장이랑 생명과학 쪽 이제 졸업장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내내 이제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제 이름이 요셉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미 이제 제가 졸업한 한동대학교에 이제 갈대상자라고 기부도 이미 오래 하고 계셨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영어 제가 이제 혼자 외국에 오래 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동대학교 입학한 다음에도 사실은 처음에 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은 다 면제를 받았는데 한국어 3, 4를 들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제가 한국말 엄청 잘하는데 아직도 저 맞춤법도 되게 많이 틀리고 한자도 하나도 모를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 재외국민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재외국민 전형을 했고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여러 대학들에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많이 붙었고 여러 대학에 붙었는데 봤더니 재외국민 전형으로 하게 되면은 대부분 영어 영문학과 쪽밖에 못 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율 전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동대학교로 이제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들어갔고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제가 IT도 같이 했어요. 경영 IT를 같이 했었는데 C++라는 수업까지 C++까지 듣고 나서 와 나 진짜 IT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IT는 이제 접고 그 다음에 여러 과목들을 되게 배회를 많이 했거든요. 글로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법학도 듣고 그래서 이제 법학개론 듣고 민법까지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수업은 너무 좋고 재밌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한자가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오다 보니까 한자는 완전 까막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한자 때문에 못하겠어서 형법 가기 전에 그만두고 국제관계학이라는 수업도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다가 식품과 건강이라는 수업을 듣고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미생물학이랑 유기화학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꿈에 나오더라고요. 수업에서 공부하던 내용이 꿈에 나올 정도로 재미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이 생명과학이라는 부전공을 택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결국 생명과학으로 석사, 박사,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이제 연구교수를 하기까지 정말 생명과학에다 제 인생을 바쳤거든요. 근데 그때 봤던 비전이 아마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런 동질감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이오예요, 사실은. 이제 이코노미라고 하는 제가 이제 경영경제도 오래 해왔고 거시경제라는 수업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 사회는 생각보다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많이 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아주 옛날에는 건설업이라는 게 한 국가를 끌고 가는 아주 강한 파워가 됐었고 한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한때는 선박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한 국가를 끌고 가는 아주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30에서 50년은 바이오가 정말로 한 국가를 끌고 가는 엄청난 원동력이에요. 이게 그거를 제가 바이오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됐어요. 나는 이제 바이오를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4학년 지나는 시점에 제 친구들이랑 그때까지도 이제 제가 경제 쪽이 있으니까 아쉬움을 놓지 못하고 여러 회사에다가 인턴십도 지원하고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는 영어 잘하는 게 상당히 큰 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했던 많은 회사들 인턴십이 대부분 붙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존슨앤존슨이나 여러 회사들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학년 때 저는 한동대학교에 있는 대학원 연구실에 인턴십으로 들어가겠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거 하는데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 제 친구들이 다 저를 뜯어 말리면서 너 진짜 미쳤다. 돌았냐. 이거 인턴십하고 너 이제 네 나이 생각해야지. 네가 정신이 나가서 지금 학부를 새로 하겠다라고 하면 너는 나이 30 돼서 졸업도 못하고 지금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그 친구들 말이 다 들어맞긴 했어요. 제가 30살에 졸업하고 학부만 177학점을 듣고 30살에 졸업을 하고 30살에 석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당시 제 와이프랑 연애는 거의 8년 차가 돼서 30살에 석사 입학하면서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랑 한 달에 80만 원 받아가면서 진짜 와이프 그러고 덜컥 또 첫째 임신까지 해가지고 먹을 거 못 먹어서 진짜 울면서 막 진짜로 진짜 둘이 자꾸 울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제가 그런 정신 나간 짓들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와서 보면은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제 진로를 바꾸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당연히 교수할 줄 알다가 사업까지 하고 사업을 하다가 얼마 전에는 상장까지 시켜놓고 이렇게 대책 없이 나가는 거를 보면서 친구들이 지금 와서 저를 보면은 네가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 개척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이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기독교인으로 자라왔었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이제 여러 생각을 하면서 커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 아주 긴 이야기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나 라는 생각을 무척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가야 됐던 것은, 이제 이거 좀 종교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있다면은 제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가 있고, 그 다른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없고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나는 이 땅에 아마 100년, 120년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귀결했던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두 가지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 알게 된 것은, 시간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것은 무엇이냐, 어찌 보면은 저는 이거 아주 긴 이야기인데 짧게 이야기하면은 시간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저희는 내일 모레가 있고 1년 뒤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제 1년 뒤를 알지를 못해요.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내일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 몰라요. 제가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내년에 갑자기 암이 걸려서 죽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이 시간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누군가가 얼마나 잘 사는지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평가받을 때 아주 큰 부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제 앞에 직면한 것이 있으면 일단은 가장 먼저 저는 체면을 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내가 직면하면 되는 거다. 그게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겁을 줬거든요. 너 진짜 그지 깽깽이로 산다. 너 지금 이 나이에, 너 지금 네 여자친구랑 연애는 7년에, 너 뭐 장인어른한테 가서 귀싸다기 맞고 뭐 어디 너 지금 네 나이에 너 정신 못 차렸냐? 너 진짜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 엄청난 겁을 먹었었지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생명과학이라는 그 과정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자기 체면을 무척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겪었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던 너무나도 잘하던 일을 두고 이 아메이라는 사업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그 체면을 아마 엄청나게 거셨을 거고, 지금도 거셨을 거라고, 걸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앞에다 두고 있는 지금 이 저희가 아메이와 함께, 조금 이따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쓰는데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아메이와 함께 그리고 있는, 나아가는 이 방향은, 여러분은 지금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는 과정에 타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엄청나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승차권을 끊고 타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교수직도 다 내려놓고 이 과정들을 하면서 상장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왔던 거를 보면서 여러분도 진짜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공간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분이 쓰신 책에 있는 문구인데, 이게 제가 이해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신기운 곳에 꽃 피우자라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한동대의 석사든 한동대의 박사든, 내가 서울에서 영어영문학과가 싫어서 포항으로 갔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30인데 여기에 심겼든, 뭐든지 간에 나는 그냥 내가 심기운 데서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꽃이 필 때까지 나는 하자. 그러니까 자리 탓하지 말자. 자리 탓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꽃을 피우자. 라는 생각이, 사실은 지금 이 회사, 사실 저는 저희 회사 아직 꽃 피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저희 임원들이랑 같이 앞으로 3년, 5년 내에 저희 회사 기업 가치 1조가 가는 거를 저는 꽃을 피운다라는 부분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면서 매일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운 자리에서 꽃 피운다라는 그게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생각과 제가 너무 동일하다라고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 자리에서 이미 꽃을 일부 피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훨씬 더 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가 선 자리에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내 위치 탓하지 않고 정말로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제가 왔던 그 과정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제가 아메이에 와서 발표할 때는 훨씬 더 많이 준비하게 되고 되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고 되게 열심을 다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 넘어갈 때 되게 그 놀라운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석사를 들어가는데 그때도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이제 의전원이 되게 유행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학부생들이 다 의전원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생명과학과 대학원이 다 미달이 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영어만 조금 잘하면은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할 거 없이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동대학교가 끝나고 나서 저는 어느 대학원을 갈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원서를 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도 크리스찬이셨는데 내가 인생을 참 오래 살았는데 성공한 사람은 많이 봤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찾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한 사람은 진짜 찾기 어렵더라.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제 은사이신 홀자펠 교수님이 아버지는 그런 분인 것 같으니까 네가 홀자펠 교수님 밑에 가서 저분의 인생을 좀 배워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한동대로 제가 진학을 하게 됐어요. 한동대로 진학을 하게 되고 제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연이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홀자펠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2011년도에 제가 석사 나부랭이였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근데 제가 유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에 가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 최우수상을 받을 때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3명이 아직도 그 중에 한 명은 아직도 이메일하고 종종 만나는데 그 당시에 미켄이랑 그 동경대에 연구교수 하던 신지우쿠다라는 친구랑 루벤 대학의 반더빌 벨기에에 있는 반더빌이라는 연구교수랑 석사 2년차 나부랭이가 나가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아시아인 최초 최우수상이었어요. 저 학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고 뭐 그 다음에도 최우수상을 연달아 또 받고 제가 4년 동안 최우수상을 5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고 나니까 여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고 집도 준다. 그때 이제 코펜하겐 대학교, 뭐 이스라엘의 스테크니온 공대, 독일의 킬 대학, 막스루브너 연구소 전부 다 전액 장학금에 너 애랑 살 수 있는 집 주고 다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석사가 최우수상을 받고 그 당시에 논문 내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것도 너무 종교적으로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저 어느 대를 갈까요?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결국 답은 홀자펠 교수님을 서포트해라 라는 이야기가 너무 명확한 응답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한동대학교에 박사과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래 그러니까 결국 이거구나. 그러니까 네가 어디 탓하지 말고 심기운 데서 꼭 피워라. 너는 아직 홀 교수님이랑 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마무리를 해라 라는 걸로 알고 한동대학교의 연구원으로 남겠다고 하고 그때도 이제 또다시
심지어 제가 가장 존경했던 돌아가신 신영길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쌍욕을 하시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너 당장 어느 나라 갈지나 결정하라고. 너 지금 네가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과정도 없는데 남아서 연구원을 하겠다라는 게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인생 그렇게 죽쓰지 말고 어디 갈지 결정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조언도 뿌리치고 한동대에 남기로 하고 그런데 제가 남기로 결정하고 나서 바로 박사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1호 박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1호 박사를 하는데 1호 박사를 하면서 그때도 문제는 뭐냐? 박사과정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와이프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툭 저한테 던진 게 야, 너 글로벌 박사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해서 봤는데 글로벌 박사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석박을 통틀어가지고 딱 100명을 뽑아요. 석박사생을 다 해가지고 딱 100명을 뽑는데 경영학, 경제학, 법학, 건축학, 의학학, 생물과학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을 뽑으니까 의학학에 딱 3명에서 4명인 거예요. 근데 저거를 하면은 1억을 줘요. 근데 결과 보고서도 거의 안 써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레벨 장학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했는데 제가 의학학 펠로우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박사과정도 정말 제가 그 당시에 이거는 진짜 너무 TMI인 것 같지만 저 장학금 플러스 학교에서 나오는 돈을 하는데 세금을 또 안 떼는 거예요. 장학금이니까. 그러고 났더니 세후 거의 월 500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정말 풍족하게 박사를 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들으셨던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TMI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이 생명과학이라는 분야에 정말 아직도 꽃피우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은 이게 저희가 살던 보편적인 삶이에요. 이 내용을 너무 쉽게 자주 보셔서 이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보편적인 삶 가운데에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60세가 넘어가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이 만성질환이라는 과정은 여기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제약회사들, 그 신약개발 회사들의 고객분들이 넘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지난 20년, 30년간은 제약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절이 변하면서 헬스 앤 웰네스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만성질환에 시달리지 않고 60세가 지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1년도 안 되는 정말 짧게 고생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헬스 앤 웰네스라는 개념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저희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세미나에 가서 거기 이제 제약회사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있던 제약회사의 고객들이 전부 다 헬스 앤 웰네스 기업으로 다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더 이상 제약회사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 이제는 약을 먹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흔치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다가오는 미래 5년, 10년 이후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정도로 아프지 않은 시절이 왔어요. 여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헬스 앤 웰네스적 관점에서 근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여기에서 요 정도밖에 사람들을 커버하지 못해요. 이 나머지 영역이라고 하는 20년, 30년에 달하는 영역은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인 맞춤형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일관되게 10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끌고 갈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영역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 여기를 넘어가서 만성질환이 오면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해지거든요. 다 병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혈압약, 당뇨약 다 먹으면서 그냥 뭐라 그러죠? 마스킹 이펙트? 사람들이 다 묻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라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커버가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특이하게 건강한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약을 먹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최근에 과학계에서는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나누고 있어요. 죄송해요. PPT가 조금 깨졌는데 이게 뭐냐? 사람들은 다 똑같이 먹고 살아요. 다 똑같이 먹고 사는데 내가 먹은 것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이 논문이 2019년에 네이처에 나온 네이처 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그러니까 미생물학 저널에서 1위 임팩트 팩터 하는 논문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에다가 논문을 냈거든요. 근데 네이처,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생명과학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네이처 사이언스라고, 셀네이처 사이언스라는 CNS라고 하는 종류 논문에 나가면은 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교수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유명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2019년에 들어서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건강하지 않다라고 한다. 어차피 제가 종교적인 얘기 많이 풀어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관점 하나를 더 풀어내자면 인간은 정말 평등하게 동일한 창조물 아래에서 이 엄청난 자연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직도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간은 다 알지 못해요. 아직도 이 자연계를 보면 볼수록 새로운 구조의 물질들과 새로운 약효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 자연계 안에 다 사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마다 약간씩 반응도가 달라요. 이 자연을 극도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병이 오거나 어떤 종류의 환경이 오더라도 별로 그것에 개의치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많은 질병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반응도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이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예를 들었었는데 이 폐쇄성 폐질환만 하더라도 저희가 과기부에서 59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저희가 신기한 그룹을 둬요. 이 신기한 그룹이 뭐냐면은 헬시 스모커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아마 다른 데서 제가 많이 해서 들어보셨을 테지만 인간극장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거 보면은 신기한 분들이 가끔 나와요. 100세 할머니인데 허리 피고 곡괭이 들고 밤매러 나가는 할머니들. 근데 얼굴은 짜글짜글한데 정말 건강해. 그런 분들 이제 인간극장에서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 해보면은 예상외로 다 건강하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하루에 담배 2갑씩 피고 소주 3병씩 마시면서 진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신기한 게 유전자적으로 특이하게 더 월등한 부분은 없어요. 유전자적으로는 인간의 99.9%가 유전자가 99.9% 모든 인간이 99.9% 유전자가 다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사람이 월등히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몸 안에 무언가 특이한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70년대, 80년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라는 것에 대한 로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우리가 연구에 진척이 없는 이유는 유전자를 아직 다 파헤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유전자만 파헤치고 나면은 우리 주변에 방금 말씀드린 인간극장 나오는 그런 할머니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유전자가 월등히 많을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만 해도 스스로 치유를 하는 유전자가 되게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8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대 초까지 해서 결국 인간 유전자를 다 읽어드리었는데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이 본 거는 쇼킹한 현실이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별거 없어요. 인간 유전자에는. 인간 유전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파리의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미니멀한 수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할머니와 같은 그 슈퍼파워를 가지고 저희가 정의하는 슈퍼파워.
도대체 이 할머니는 왜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면서 소주를 3병씩 마시면서 100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건강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비밀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들고 있는 유전자 때문이라는 것을 2000년대 초반에 돼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거를 보게 된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장 안에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많다고 해서 도대체 왜 더 건강한 거야? 봤더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사는 브로콜리, 똑같이 브로콜리 먹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좋은 사람은 그 브로콜리를 쪼개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브로콜리 먹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비반응군에 비해서 반응군은 월등히 건강한 거죠. 최근에 논문이 나왔는데 똑같이 오렌지를 먹는데 그 오렌지 껍질의 하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사람은 분해해서 흡수 못하거든요. 근데 장내 미생물이 그거를 쪼개서 M 메칠 세로토닌,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여기 혹시 오렌지 먹거나 오렌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은 그 미생물이 장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독 이런 거 오렌지 향 맡거나 이러면 되게 기분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미생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과기부 과제를 받아서 폐쇄성 폐질환 연구를 하는데 헬시 스모커라는 분들의 변을 빼가지고 쥐한테 이식을 해주고 COPD가 너무나도 쉽게 걸리는 폐쇄성 폐질환이 너무 쉽게 걸리는 사람의 변을 빼가지고 쥐한테 넣어서 스모킹 챔버 안에 넣어보면은 폐쇄성 폐질환이 안 걸리는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쥐는 진짜로 질환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찾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특정한 물질을 만드는데 요거 아직 특허도 못 나왔고 논문도 못 나와서 말씀 못 드려요. 특정한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폐쇄성 폐질환이 100년을 담배 2갑을 펴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건강이라는 개념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나 암 없으니까 건강해 아니잖아요. 암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았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를 지나가가지고 요 구간에 들어와서 나 암 없어, 당뇨 없어, 혈압 없어, 건강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건 다 해요. 그거는 다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더 건강한 개념이 뭐냐? 반응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반응군이 됐을 때 나타나는 예시를 제가 많이 들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많아요. 이런 물질들은 뭐 인삼, 똑같이 인삼 먹는데 왜 누구는 인삼빨이 받아요? 그 인삼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가 구조가 너무 커서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혈액으로 통과 가능한 컴파운드 K라는 물질로 쪼개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몸이 기력이 떨어지다가도 인삼 드시면은 몸이 괜찮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삼 아무리 먹어봐야 다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인가 비건강인의 차이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자연계에 있는 거 먹으면서도 그냥 당근 먹었는데 당근 막 내 장내 미생물이 추출해가지고 혈액으로 막 넣어주니까 눈도 좋아지고 나는 그냥 똑같이 아침에 현미밥 먹었을 뿐인데 장내 미생물이 좋은 사람은 현미 막 쪼개서 감마아미노 비출 게시드로 만들어서 막 넣어주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안정적이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뭐 에콜 같은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콩단백질을 똑같이 먹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특징적인 사람들은 에콜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갱년기도 오지 않고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 보니까 이 에콜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피부도 월등히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뭐 유로리티네인 이거는 슬로우 에이징의 핵심 물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로우 에이징을 하는 핵심 물질을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들고 계신 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 나는 그냥 똑같이 먹고 살아도 나는 건강한데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라고 하는 게 다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을 최근에 대부분 알게 됐어요. 이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다 그렇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흡수가 돼요. 아주 심플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걸 먹으면은
얘네가 우리 혈액에 들어오려면은 얘네가 물에 녹아야 돼요. 근데 물에 안 녹아요, 이 물질들이. 여기에서 화학이라는 거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천연물을 물에다 녹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얘네들이 물에 왜 안 녹느냐? 여기 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예시 들어드리면은 이게 지금 커큐민이에요. 커큐민인데 커큐민이 활성이 되려면은 요 미생물들에 의해서 다이하이드로 커큐민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활성이 더 좋아지려면 테트라 하이드로 커큐민이 돼야 돼요. 이게 그 무슨 이야기냐? 그 이 천연물은 주변에 수소기가 붙어주면은 걔가 하이드로젠 본딩 수소 결합을 하면서 물에 녹는 형태가 돼요. 근데 수소기가 안 붙어 있으면 물에 녹지를 못해요. 그거를 저희는 서스펜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천연물들은, 그러니까 천연물이 물에 녹으려면은 비 오면은 막 나무랑 이파리가 막 녹아서 문드러,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럴 정도로 이거는 물에 리지스트한데 그거를 순식간에 물에 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미생물들이 하는 일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드시는 더블엑스 같은 것도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천연물들이 다른 구조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구조 외에도 이 천연물들이 물에 녹게끔 해주는 것조차도 장내 미생물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장내 미생물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단순히 우리가 유산균을 좀 먹고 유산균 많이 먹고 그거는 100년 전 얘기예요. 110년 전 얘기. 메치니코프가 1908년에 유산균 많이 먹으면 건강해요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100년 동안 유산균만 먹었어요. 근데 몰라. 왠지 몰라. 근데 일단 유산균 먹으면 좋다니까 먹었어요. 근데 정말 노벨상 받을 만하긴 했어요. 110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단순히 유산균을 먹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조화와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만이 우리가 자연계를 받아들일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장 안의 미생물이 다양해야 돼요 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유전자가 월등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많다라는 거는 똑같이 콩단백질이 들어왔지만 누구는 이 콩단백질을 에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유전자를 미생물을 통해서 들고 있는 사람과 이거를 에콜까지 끌고 가기는커녕 그냥 파이루베이트 아세트산에서 메탄이랑 황화수소 만드는데 멈춰가지고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유전자가 없어서 똑같이 콩단백질 먹었는데 누구는 그냥 마냥 가스만 차고 흡수는 하나도 안 되고 속만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불편하고. 근데 누구는 이거를 황화수소랑 메테인을 넘어가지고 에콜, 가바, 뷰티레이트 막 다 끌고 내려감으로써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들 있죠. 콩단백질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나 속 아파서 못 먹겠어. 누구는 나는 속 너무 편하고 하루 종일 너무 좋던데. 이게 여기에서 장내 미생물의 차이가 완전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 안의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끌고 올려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달려들었는데, 제가 그 4년 동안 상을 5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1세대 기술에서 다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건강한 사람들 장에 무슨 미생물이 있는데를 딱 보고 났더니 기겁을 한, 너무 복잡해. 여기서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과학적으로 진일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저도 느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느꼈어요.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 어디로 갔느냐? 그냥 장 안에 이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건강한 사람의 변을 가져다가 그거를 캡슐에 넣어서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을 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라는 구조로 다 갔고, 근데 저랑 홀짜페 교수님, 우리 그룹은 사실은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홀짜페 교수님이 가진 수십 년의 미생물의 그 이해도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 똥 안 먹고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게 우리 그룹이 가졌던 그거였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2007년, 8년 제가 인턴할 때부터 해가지고 석사 때부터 해서 상을 5개를 받으면서 그거를 해온 거에 최종 결실이 여러분이 지금 쓰신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이게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학회들에서 상을 5번을 받고 저희 연구실을 지나간 30명에 달하는 석박사생들이랑 저하고 홀짝길 교수님 20년의 세월이 녹아 들어간 게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제품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다 결국 똥이 약이다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는 수준까지 갔는데 저희만이 아메이와 같이 이 1세대 유전자를 보고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뭔지를 보고 3세대라고 하는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해내는 것을 풀어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피마스가 왜 도대체 중요한지까지 제가 좀 속도 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구조는 뭐냐면은 제 변을 제가 저희 연구실에다가 내면은 지오셉의 변을 여러 개로 복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웰에서 다 복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 저희는 이제 미생물이 너무 친해서 자꾸 미생물을 의인화하는데 얘네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 얘네들은 이 옆에서 자기네랑 똑같은 애가 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나는 지오셉의 변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지오셉 장으로 다시 들어왔지? 라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이 구조가 제 장 안의 현상과 유사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3세대 컬처로믹스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이오 쪽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레버너 칩 이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칩에다가 연구실을 통째로 넣어서 한다라고 하죠. 이게 가장 최신의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복제를 해놓고 지오셉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마이랩 1번 먹어보고 2번 먹어보고 3번 먹어보고 4번 먹어보고 6개를 미리 먹어보는 거예요. 미리 먹어보고 나는 1번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 나는 2번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 라는 거를 이 안에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지오셉은 6번을 먹어야 돼. 이렇게 판결을 내고 주는 게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최신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간암이 걸렸을 때 암세포를 떼어내서 연구실에 보내면은 그 연구소에서 암세포들을 생체 내와 아주 유사하게 배양을 한 다음에 현존하는 항암제들을 넣어보고 어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암세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지를 보고 그거를 추천해주는 이게 네버너 칩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인데 처음에 이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그때도 아메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먹었던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과학계가 다 알고 있었어요. 2012년에 이 논문이 나오고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이 과제를 통해서 이 논문이 나오고 이러고 나서 여러 보도자료들이 나왔는데 유산균 아무거나 먹으면 위험하다. 뭐 이런 보도자료들 옛날에 많이 나왔거든. 그게 왜냐? 다 이 논문 때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유산균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전적 다양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는 과학자다 보니까 그냥 교수로서 아주 나이브하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해야 돼. 해가지고 똥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돼.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의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희 회사에 투자한 회사가 무척 많거든요. CJ도 투자했고 여러 종근당이랑도 연구 오래 했고 일동이랑도 오래 했고 뭐 아모레랑도 오래 했고 하기 때문에 다 가서 제안을 해봤는데 결국 그런 회사들에서 듣는 얘기는 뭐냐면은 와 진짜 그냥 교수님 하셔야겠다. 사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누가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러니까 유산균 하나 맞춰 먹겠다고 똥을 내고 몇 주를 기다려서 피마스를 돌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다 접합한 다음에 거기다 맞춤형으로 제품을 그 당시에 저희가 3개만 하자고 했었거든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먹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냥 교수하셔야겠어요. 사업하시면 안 돼요. 사업적 감각은 1도 없으세요. 라는 얘기를 가는 데마다 들었어요.
그냥 락토핏 그냥 9,800원 싸게 뭐 해가지고 그냥 포장 바꾸고 해가지고 그냥 돈 벌어야지. 이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매번 듣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답을 들은 게 아메이였어요. 그게 아메이가 진짜로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해야죠 뭐 라는 얘기를 들은 게 아메이가 최초였고, 그래서 아메이에서 그때 그 다음에 제가 진짜로 더 진짜 기겁을 한 게 뭐냐면은, 근데 교수님 이게 세계로 될까요?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데 세 개 가지고 될까요? 하면서 40개 정도로 한번 나눠서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더 나와요. 이 인간들은 개념이 있나? 프로바이오틱스 막 마이크로바이옴 37번이요. 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재고 관리 이게 교수인 나도 이건 알겠다. 그러니까 이거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면 진짜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근데 40개로 시작해서 그거를 결국 6개까지 추려가지고 출시한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메이라는 회사를 볼 때 좀 시각을 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준 의료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기능성 식품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메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제가 아메이에 들어와서 보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이 예시를 들었었는데, 다른 회사들은 약간 저기 경주 꽃놀이 가는 길목에 있는 식당 같은 느낌이라면은 아메이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40년 된 맛집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몰라, 우리 거 한 번 사 먹은 사람이 다시 사 먹을지, 이거 재구매율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신경 안 써. 그냥 일단 한 번 팔고 돈 벌면 땡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메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된 맛집처럼 깍두기 맛만 바뀌어도 와가지고 승질내는 손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아메이 제품을 쓰고 효과가 없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는 그렇게 어설프게 제품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 ABO 분들과 아메이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진짜 진솔된 과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다른 회사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와버린 게 아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무척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81.45%에 달하는 개선 효과가 있었고, 제가 시간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건너뛰고,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검증한 전 세계 유일의 제품이 마이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똥 안 먹고서도 내 실제 장내 미생물 유전적 다양성을 유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전 세계 마이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논문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이거는 단순히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념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항암제 연구거든요. 항암제가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항암제가 잘 듣는 사람은 장내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더 높다든지, 우울증 치료제 약발이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내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든지. 그러니까 장내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약회사들에서 타겟팅하는 건데, 이거를 실제 일반 소비자들까지 끌고 내려온 거는 아메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로 가는 거냐면은, 제가 처음에 너무 딴소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이것까지는 와야 돼서 제가 여기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메이 본사에서 그 SAB로 초대가 돼가지고 에이다에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요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정말 센세이셔널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내용은 제가 허락을 받고 다른 제약회사나 다른 회사 분들에게도 설명을 하면은 진짜 이거를 듣고 거의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가장 심각한 얘기가 뭐였냐면, 한국인으로서 미국 회사한테 이런 거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를 거의 외국노 취급하는 수준까지 제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 장표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근데 아메이랑 같이 그리고 있는 그림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냥 퍼스트 스텝일 뿐인데도 다른 회사 사람들이 보고서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느끼는 게 이 한 장의 장표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이 피마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맞춤형 헬스케어 마이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마이랩이라는 거는 전반적 반응도 개선,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서 똑같이 콩단백질 먹었는데 에콜라와 뷰티르산 나와 가바 나와, 똑같이 현미밥 먹었는데 신경이 안정돼, 똑같이 브로콜리 먹었는데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혼자서 다 돼. 이런 전반적 반응도를 개선을 하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최초로 출시를 했어요. 이 제품만 하더라도 다른 회사 대표님들이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왜냐? 저희가 이거 출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랑 1년을 싸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제품 못 낸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봐? 반응도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으로 뭘 줘? 그리고 6개월 있다 다시 찍어서 그게 됐는지를 봐? 이거는 병원에서 해야 돼요 라는 게 보건복지부 의미. 이거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성 식품은 그냥 플라시보든 뭐든 그냥 믿고 먹고 그냥 치우는 게 건기식이지 어떻게 먹고 검증하고 보고 끌고 간다라는 건 건식이 아니다 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김앤장이랑 같이 1년을 싸워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애매한 범주 안에 넣어서 겨우 출시를 한 게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건강기능성 식품 히스토리 안에서만 봐도 히스토리컬한 모먼트예요. 어느 회사도 내가 이거를 책임지고 드시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드리겠습니다라는 건강기능성 식품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저번 달 기준으로 7만 건이 넘었거든요. DB가 전 세계 가장 큰 DB예요. 이 DB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표 기억나세요?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건강의 핵심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무엇을 알 수가 있죠? 반응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특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특징을 찾아서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표적적 반응도의 개선의 제품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헬스케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전 세계 모든 회사가 풀지 못한 가장 큰 언맷 니즈, 미충족 수요 숙제가 뭐냐면은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보여드린 100세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가 앞쪽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화살표가 쭉 가는데 현재는 요만큼밖에 못하는데 요거 나머지가 다 하이퍼 퍼서널라이제이션이라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개인 간의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덤프트럭으로 먹여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봐야 뭐해, 혈액으로 하나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해결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메이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와 피마스라는 기술 구조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출시한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인데,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효과가 진짜 좋아요. 왜냐?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꿈인데, first step of, 그러니까 진 테라피,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의 첫 번째 스텝은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했어요. 왜냐? 저희가 그거를 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콩단백질을 먹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사람은 이게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구조까지 떨어져 내려가요. 그러면은 가스가 안 나오고 흡수율도 좋고 뷰티르산에서 가바부터 다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장내 미생물이 안 좋은 사람은 이 뷰티르산의 굴곡을 못 넘어가고 가스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스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메테인이랑 황화수소가, 그러니까 그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저 지금 시간이 급해지니까 막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드로젠 설파이드가 엄청 만들어지면서 장이 터질 것 같고 흡수는 안 되고 이런 현상에서 멈추는 거를 뷰티르산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엔자임이랑 붙여서 넣었을 때 실제로 이게 6 이상까지 내려가는 비율이 4.5배가 증가한다는 걸 보고 출시한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 세계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아메이가 혼자서 풀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파이토 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회사 연구소장들이 들으면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랑 이런 기술은 공공재로 풀어야지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오 인더스트리가 이거는 기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현재 아메이가 가고 있는 길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구간에 타신 거예요. 진짜로. 지난 30년간 아메이는 처음 시장에 90년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왜 약을 만드는 기술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어?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퀄리티 컨트롤과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다 뒤쫓아왔죠. 그러고 나서 넥스트로 넘어간 게 이 마이크로바이오예요. 이거를 통해서 다시 아메이는 다른 회사들이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앞으로의 30년을 끌고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여기는 플랫폼 테크놀로지거든요. 여기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처음 해버리는 회사가 모든 걸 가져가기 때문에 지난 30년처럼 카피캣들이 쫓아오는 구조 자체도 만들어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길을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쯤 오면은 이 마이랩이라는 거랑 이 엔자임 바이옴 같은 제품들이 카피 제품이 나왔어야 돼요. 지금 이미 한 1년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카피 제품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뭔지 제가 1분 남았는데 피마스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설명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저기 한 20분 정도 좀 연장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좀 더 해볼게요. 네네네. 조금만. 이게 이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기술인데 이 시뮬레이팅을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오셉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빼놓고 여기다 뭐를 넣었을 때 지오셉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밖에서 볼 수 있는 레버너칩과 같은 시뮬레이팅 기술인데 이 기술이 사실은 저희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기술이 이 네덜란드 벨기에의 겐트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샤임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네덜란드 TNO의 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저희 피마스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냐? 이 앞에 두 시스템은 인텔의 CPU라고 하면은 저희는 엔비디아의 GPU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마이랩이잖아요. 마이랩 6종 중에 하나가 뭐가 제일 좋은지를 보고 싶다 라는 거를 이 샤임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샤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변을 제출을 하면은 한 10에서 요즘에 미니것이라는 게 나와서 5g도 된대요. 5g도 되는데 10g에서 50g까지 넣어야 돼요. 여기 분배를 한 통에다가 하나를 넣고 마이랩 1번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고 나면 얘가 시간이 가면서 이 베슬 9개를 지나가면서 2주 동안 간 다음에 2주가 지나고 나면 요 끝에 있는 베슬을 딱 뽑아보면은 아 지오셉이 1번 먹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거를 다 뜯고 다 닦고 멸균하고 파이프 다 교체한 다음에 다시 저의 변 뭐 5g, 10g을 넣고 2번을 넣고 2주를 또 돌려야 돼요. 한 번 돌릴 때마다 10,000불이에요. 1,400만 원이에요. 근데 6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 보려면은 그러니까 한 1억 들어가는 거예요. 한 1억 들어가는 거고 분석을 한 번 도는데 2주씩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거를 뭐 6개를 사다 놓고 한 번에 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변 시료가 한 달에 3,000개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배스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초기 투자 비용만 하더라도 조 단위가 들어가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엔자임 바이옴을 개발을 할 때 뭐냐면은 엔자임 바이옴을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 장내 미생물이 좋아서 뷰티르산까지 끌고 내려가는 사람 장에 있는 미생물 하나를 뽑아서 넣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하시는 분의 특이적인 미생물은 수백 종류가 차이가 나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콩단백질을 먹었을 때 뷰티르산까지 못 가져가는 사람 변을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아메이의 파이토프로틴을 넣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 장에 있던 수백 개의 미생물 중 하나를 넣은 다음에 어떤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실제 뷰티르산까지 끌고 내려가는 확률이 높아지는가? 이거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거를 저희는 이거를 병렬 구조로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거를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3, 4년이 걸려도 개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그거를 병렬로서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PMAS라는 구조 두 개가 만나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이랩과 파이토바이옴이라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이 PMAS가 이렇게까지 활용될 줄 몰랐어요. 근데 아메이는 이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 창업하고 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저희는 약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울증 환자 또는 이제 그 나스 환자 이런 사람들 펴놓고 약이 되는 물질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아메이가 이런 기술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술이 몇 개 없다라는 걸 알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라는 걸 알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미팅 요청을 그래서 그 당시에 했고 거기 가가지고 세미나 발표를 했고 세미나 발표를 1시간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말씀드렸었는데 세미나 발표 1시간 딱 끝났는데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강사료 주겠다고 세미나료를 주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세미나료를 그 당시 3만 불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3만 불이면 지금 환율 따지면 4,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시간 발표했는데 그랜저 한 대잖아요. 그래서 와 했는데 그 대신에 이거 강사료 듣고 6개월 동안 아무데도 이거 발표한 거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알겠다고 하고 6개월 동안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세계 특허를 다 뒤졌대요. 근데 이 피마스 특허 못 넘어가면 못한다라는 걸 알고 그러고 나서 은근슬쩍 와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차피 뭐 교수님 회사 신약 개발할 거니까 식품이랑 건강기능성 식품은 아무리에다 독점 주시죠. 그 대신 이 독점에서 그 메디칼로 들어가는 거는 독점 없이 하시도록 그냥 다 풀어놓고 하시죠라고 해가지고 20년 독점을 아메이한테 그 당시에 드렸어요. 이게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 회사도 엔자임 바이옴이나 마이랩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러고 나서 아메이를 보면서 제가 이제 경영 경제 쪽도 했잖아요. 되게 짧은 가방끈이지만 경영 경제도 학사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텐데 디퍼런트라는 책이 혹시 아시나요? 디퍼런트라는 책인데 그게 문영미 교수님이 지은 책이거든요. 문영미 교수님이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 이제 종신 교수가 되신 분인데 디퍼런트라는 책인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제품을 두고 보면은 그 제품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베러, 베스트, 올리원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는 베러, 베스트가 갈 수 있었던 사회다. 제가 시간 이것까지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음에 어딜 또 가야 돼가지고 베러 베스트는 그래서 이제 뭐 베러라는 거를 삼성이 자기네 베러를 잘 포장하기 위해서 초격차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남들보다 초격차적으로 좋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베러 베스트가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올리원만이 갈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올리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 시장을 개척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올리원 제품 어떤 거 있죠? 더블엑스 같은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마이랩이나 엔자임 바이옴이나 앞으로 파이터 바이옴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다른 데서 살 수가 없는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와 피마스라는 구조 안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회사는 이소플라본 드세요. 근데 이소플라본 먹으면은 저 별로 안 좋아지는데 더 드세요. 덜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갈 때 아메이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고 이소플라본 먹어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여기까지 못 끌고 가요. 일단은 유전적 다양성을 키워놓고 이소플라본 먹으면서 근데
에퀄 생성자시네요? 비생성자시네요? 그걸 보고 에퀄 비생성자는 이런 걸 드셔야 돼요. 이 구조를 가버리게 되면은 다른 회사 제품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사실은. 그게 다른 회사 연구소장들이 보고 경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저희 회사 특허 내용들 보시면 좀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마이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무척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언제 셧다운 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특허 내용들 보시면은 저희 이미 여러분 마이랩 결과만 보고도 여러분 장에 용종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는 확률이 95%가 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에콜 생성자인지 비생성자인지도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이랩 결과만 보고도. 그리고 여러분 마이랩 결과 보면은 여러분이 더블엑스 활용도가 몇 프로인지도 얼추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 더블엑스 먹어서 좋은 분인지 아닌 분인지. 그리고 더블엑스뿐만 아니라 파이토프로틴,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전반적 반응도 개선에서 가장 콤비네이션이 좋은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더블엑스, 여러분 아침에 드시는 겉모닝, 파이토프로틴, 오메가3, 아세로라시. 이거는 사실은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했을 때 월등히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면으로 검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겉모닝 하시는 파이토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제가 오늘은 얘기를 못했는데 이 의사계에서는 사람들 장 안에 뷰티레이트의 양을 1-20%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환자들 반은 병원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수준의 물질이 있어요.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엄청난 물질인데, 이 물질이 장 누수라든지 장내 주변 염증, 근육 증강, 뇌 기능, 면역 건강, 모든 것에 다 걸려있는 물질이에요. 꿈의 물질 같은 건데, 이거를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시는 겉모닝 파이토프로틴에다가 365도 좋은데, 여러분 지정받은 마이랩 번호가 있다면은 그거를 넣어서 드시게 되면은 뷰티레이트 생성률이 20% 정도가 추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시는 그 마이랩 유산균을 파이토프로틴에다가 넣어서 섞어서 같이 드세요. 꼭. 그거를 넣어서 드시면은 여러분 그 마이랩 안에 있는 미생물의 활성도가 10배 정도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넣어서 흔든 다음에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면은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마이랩이랑 파이토바이옴으로서 앞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제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 7만 건이 넘어가는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엔드 포인트는 헬스케어 4.0이라고 하는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 한 사람의 미래를 봄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속 변해요.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주 심각하게 변하지는 않는데 6개월 주기로 일정 부분씩 계속 변화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의 진폭이 상당히 커지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생기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특정 질병이 걸리기 1에서 3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봄으로써 사실은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지금 저희가 하버드 의대랑 3년간 연구해서 알고리즘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메이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바이오 인더스트리가 이 세계의 이코노미에 상당히 큰 부분을 끌고 가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도 지금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 초월의 부분들을 아메이는 지금 이미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 사람들이 반응자인지 비반응자인지를 알고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시키고 뭐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부스팅을 하는 미생물들과 같이 조합을 해서 제품들을 개선해냄으로써 사실은 아까 처음 보여드린 이 화살표의 끝까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메이가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저희 함께 다가오는 10년, 20년, 아마 10년 뒤에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신다면 아 그때 맞아 지오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고 했어. 앞으로 이런 헬스케어 4.0 미래를 보고
반응도를 보고 반응자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시대를 저희가 진짜로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